바퀴가 닿았는데도 계속 떠있는 상태로 끌고 가는군요. 와, 엄청납니다. 손님들이 내린지도 모를 것 같은 랜딩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이케입니다. 오늘도 베테랑 조종사들의 랜딩 경기를 같이 봅시다. 첫 번째로 출전하는 항공사는 KLM 항공사의 보잉 777기입니다. 9시간 반의 비행시간을 하고 온 기장님인데요. 교대 근무를 하지만 비행기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면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종사들은 시차에 맞서 열심히 관리를 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말이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부드러운 랜딩을 선사합니다. 정말 멋진 랜딩입니다. 동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네요. 흔들렸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다시 봐도 거의 흔들리지 않았죠? 9.9점의 고득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질세라 대한항공에서 같은 기종 보잉 777이 등장했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훌륭한 랜딩을 보아서 이번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활주로에 접근하면서 강하율을 줄여주는 모습이네요. 저렇게 낮은 고도에서 천천히 내려간다는 것은 소프트 랜딩을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말처럼 정말 부드럽게 내립니다. 이번에도 동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은 랜딩이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몇 점을 받을까요? 9.85점의 점수를 받았네요.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접지에서 KLM 항공보다 조금 더 스무스하게 내렸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앞바퀴가 내렸을 때 흔들림에서 차이가 발생해서 그런 듯 합니다. 이번에는 델타 350이 출전하였는데요. 어프로치에서 바람이 부는 게 느껴집니다. 조종사는 랜딩에서 멈출 때까지 바람과 항상 싸웁니다. 350은 디자인이 참 예쁜 항공기입니다. 예쁜 만큼 좋은 랜딩을 보여줬으면 하네요. 후회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낮은 고도에서 잘 끌고 와주는데요. 여기서 벌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터치다운을 했습니다. 손님이 느끼기에는 좋은 랜딩 중 하나이긴 하나 조종사가 통상 목표로 하는 지점에서 300m나 먼 지역에 내렸네요. 멀리 내렸다는 거는 에너지가 많을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데요. 기장님이 활주로 근접에서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살짝 기술을 누르는 게 보입니다. 그리하면 순간적으로 속도는 증가하고 에너지 또한 증가합니다. 또한 활주로와 접지할 것 같은 순간에 더욱 부드러운 랜딩을 위해서 조종관을 마지막에 살짝 더 당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항공기가 살짝 들리는 벌루닝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모든 상황과 변수에 대응해서 좋은 랜딩을 선사했습니다. 9.7점이 나왔네요. 대한항공 330입니다. 랜딩 바퀴의 모양 때문인지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접근해오는 것 같네요. 독수리는 사냥감을 향해서 정확하게 착지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활주로에 접근하면서 강하율을 줄여주는데요. 일정한 비율로 강화하면서 접지를 하였습니다. 컵랜딩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랜딩은 날씨가 좋지 않다거나 활주로가 짧을 경우에 안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바퀴까지 잘 내렸네요. 9.7점을 부여받았네요. 방금 내린 왼쪽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강하율로 터치다운 하는 것과 달리 오른쪽 항공기는 낮은 고도에서 천천히 강화하면서 접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3시간을 비행을 하고 온 보잉 777이 되겠습니다. 예쁘게 잘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 바퀴가 닿으면서 다시 떴다가 다시 닿으면서 동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앞바퀴는 연기도 안 나올 정도로 접지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9.7점을 받았네요. 이런 경우 왼쪽에서 바람이 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앙을 맞추기 위해서 기장님이 조종관을 왼쪽으로 틀면서 접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람이 갑자기 불었다든지 좌선 해가 부족했든지 조금 밀리면서 좌우로 흔들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들은 비행학교나 군대에서부터 비행 훈련을 열심히 받아와 현재 이렇게 항공사에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취직을 해서도 매년 여러 번의 훈련을 받으면서 숙련된 기장님이 되었고 무엇보다 항공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랜딩 기어가 터치다운을 하였는데요. 그대로 끌고 가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앞바퀴도 최대한 천천히 내려오게끔 기장님이 안에서 열심히 조종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제서야 닿네요. 탑승객 모두가 만점의 랜딩이라고 해도 무색할 것 없이 부드러운 랜딩이었습니다.
보통 바퀴가 접지하게 되면 마찰로 인해서 양력이 줄어들어 바로 가라앉는데요. 기장님이 닿는 순간에 손실된 양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안에서 조종간으로 조절해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손님들의 안락함을 위해 마지막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9.95점을 받았네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 이제는 항공기가 랜딩할 때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아닌가요? 앞으로도 꾸준히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안 보잉 787인데요. 플레어를 시작하는데 조종간을 너무 당겨 강화율이 너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장님이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해서 나이스 랜딩을 선사하였습니다. 항공기가 평소보다 가벼우면 조종간을 같은 힘으로 줬다고 생각해도 당겨진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매번 랜딩할 때마다 느낌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하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현재 파워가 빠진 상태고 이대로 지속된다면 양력이 소실돼서 항공기가 급격히 강화해 하드 랜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정 조작으로 잘 대응을 해서 안전하고 좋은 랜딩을 하였네요. 9.8점을 받았습니다. 잠시 활주로 점검을 한답니다. 이렇게 공항에서는 다방면에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여 안전한 운항에 도움이 됩니다. 조종사들은 보통 접근을 할 때 적어도 1500피트, 즉 500m 상공에서는 오토를 끄고 수동 조작을 해서 접근을 합니다. 장거리에 의한 피로로 인해 새벽에 도착하지 않는 이상 오토 랜딩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말이죠. 왼쪽 바퀴부터 닫고 오른쪽 바퀴가 닿았습니다. 조종사나 탑승객이 랜딩 기어의 어느 한 바퀴가 먼저 닿았을 때 스무스한 느낌이 납니다. 탑승객이 나이스 랜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조종사는 아직 다른 바퀴가 사뿐히 닿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안에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바퀴 한 개가 다 마찰이 생겨 양력이 줄기 시작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또한 아직 다른 쪽 바퀴가 닿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좌우 흔들림에 대한 대처 등 많은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을 겁니다. 보이는 것은 단조롭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집중을 하고 민첩성 있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9.85점을 받았네요. 이번에는 에어 캐나다 보잉 777입니다. 유리창에 검정색으로 디자인한 게 눈에 띕니다. 토론토에서 13시간 걸려 도착을 하는군요. 시차가 14시간이니 토론토에서는 새벽 시간이라 피곤할 것 같기도 합니다. 눈에 확연히 띄게 이게 플레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랜딩 기어가 동시에 접지하고 나이스 랜딩을 보여줍니다. 다른 얘기하느라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멋진 랜딩입니다. 앞바퀴까지 컨트롤하는 모습이 여기까지 생생히 보여집니다. 깔끔하게 9.9점을 받았네요. 50피트 부근에서 1차적으로 강하율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을 살짝 든 거 보셨나요? 이후에 3-40피트에서 본격적으로 플레어를 하면서 강화합니다. 이런 방식이 대형기 기준으로 항공사에서 랜딩할 때 가르쳐주는 요령입니다. 또한 항공사에서는 안전한 랜딩을 추구하지 소프트 랜딩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도색만 보시고 어디 항공사인지 아시겠나요? 좀 차가운 느낌이 나는 게 푸틴이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7시간 30분을 날라온 에어로플로트입니다. 전쟁이 자꾸 길어지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심한 듯 접근을 하는데 깔끔하게 랜딩을 합니다. 터치다운 존 근처에 내리기도 했고 좋은 점수가 예상됩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잘 내렸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말씀드릴 게 거의 없는 랜딩이었습니다. 펌 랜딩의 소프트 버전인데요. 일정한 비율로 내려오는 강하율이 남들보다 낮아 펌 랜딩을 하면서도 출렁임이 거의 없는 랜딩을 선사하였습니다. 9.9점을 받았는데요. 앞바퀴만 조금만 더 소프트하게 내렸다면 9.95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랜딩이었습니다. 저는 접근하는 항공기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오토파일럿인지 수동 조작인지를 봅니다. 오토랜딩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수정을 하기보다는 일정한 비율로 수정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수동 조작은 즉각적인 수정을 하기 때문에 동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내렸던 에어플러츠처럼 소프트 펌 랜딩을 하였네요. 앞바퀴는 더 사뿐하게 닿아 더 좋은 점수를 기대합니다. 6.95점을 받았네요. 접근하는 걸 보면 저는 날개의 뿌리를 보는데요. 까딱까딱 하면서 즉각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면 수동 조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오토레딩처럼 내리는 기장님들도 많습니다. 다시 봐도 진짜 잘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보잉 747입니다. 어떤 랜딩을 선사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